요새 무인점포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무인점포가 되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의 말은 좀 걸러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요즘에 무인점포에 들끓는 좀도둑 때문에 무인점포 점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죠. 무인점포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무인점포를 했는데, 그 무인점포에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서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매일같이 훔쳐가는 이 나이 드신 분들, 에이 설마 좀 하다 말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랬는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뭐 이제 결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와서 어쩌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가져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죄를 묻고 부모를 불려서 결치게끔 하고 한다라는 게 이 부가적인 이 에너지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진을 찍어서 그 매장에 붙이고 이런 일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력을 안 쓰고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참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더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가게,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 아니면 뭐 과자 있는 곳, 아니면 뭐 저기 애견 샵들, 뭐 서서히 무인 점포가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그 무인 점포가 이제 좀 더 이제 활성화되려면 제약 요건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인 점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이유로 좀 도둑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왜 하냐? 도둑질을 하면은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뭐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뭐 약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플러스해서 잡히면 깜빵 가서 회사가 주는 나라가 주는 이제 밥 먹으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이들이 좀도둑질을 하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결과값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처리해 나가는 데는 상당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참 무인점포에는 많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인점포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로 인한 대책은 아마 더 골머리 앓고 대책 마련에 아마 집중하려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 그 매장이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문으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다 이제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곧바로 누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가고 누가 계산하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경찰서와 연결이 돼서 바로 이제 신고하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민사소송을 이제 바로바로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인 점포의 점주들은 점주들대로 좀 더 고도화되겠죠. 결국에는 이 좀도둑질을 하는 이들을 이제 어떻게 좀 처벌하면 되고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깜빵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놈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사회가 점점 좀도둑이 들끓는 사회. 근데 이제 그런 좀도둑이 너무 많아지면 경찰들도 이제 일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한 이제 좀도둑들을 어떻게 못하는 이제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좀도둑이 늘어나는 사회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침체가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묻지마 범죄도 늘어날 것 같고요. 묻지마 범죄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현상이 나는 되게 인생이 엉망이고 개판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도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울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휘두르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도 계속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고 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시기 되어갈지도 잘 궁리해봐야죠. 잘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되고 천천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무인점포에서 덜걷는 좀도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그냥 무인점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좀도둑들이 덜걸을 것 같다,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 규칙이나 룰이나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 자체를 많이 무너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사회가 많이 불안해지고 치안도 뒤흔들리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보통 사람들, 서민들, 저소득층들의 분노도 아마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저기 부잣집 동네에서 코인 회사 대표를 여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죠. 그러한 일처럼 앞으로 부자들을 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표적 범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건 그냥 서민들에게만 안 좋고 부자들에게는 룰랄라는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치안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배트맨이 나타나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커가 창궐하는 사회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조커 창궐 시대가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냥 무인점포에 들끓는 도둑으로 그냥 좀 도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삶의 현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별것 아니고 다 괜찮고 다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만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삶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점포에 들끓는 좀도둑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에 내 개인의 역할도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